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 5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5가 3개네요. 오늘 아침에는 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아침에 여기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내가 이거 버스 안에서 잠깐 졸아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버스 안에서 어제 일기를 쓰고 뭐 조금 이렇게 유튜브 좀 볼만한 걸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일기를 쓰고 일기를 좀 일찍 쓰고 버스 안에서 그 윤찬중 님하고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태블릿 반환 소송 지금 상고심이죠.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22일이니까 23, 24, 25일 날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 자부려 버렸어요. 자불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이거 버스가 지금 아마 이거 몇 정거장 왔네요.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택시가 없습니다. 여기는 택시도 없고, 또 버스가 여기는 뭐 1시간에 한 대 정도 오니까 더 기다릴 수도 없고,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들어도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가는 방향이 좀 틀려가지고 참 시도도 안 되고 마음 부득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좀 오늘 겪게 되었습니다. 그랑독은 뭐 이게 독이라는 계란 뜻인데, 커피 뭐 이거 많은 데는 모르겠네. 여기는 앞에 은성 낚시가 있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에 강서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이 구역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왔습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이 도로를 엄청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로는 잘 알죠. 잘 아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 타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기도 하고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곳입니다. 다행히도 잠든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이 속도로 걸어가면은 한 30분이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시 반쯤 되면은 아마 우리 회사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 보통 5시 40분에 회사에 도착하는데 6시 반쯤 도착하겠네요. 차가 지나가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근무할 때가 지금 만 7년 전인데, 저 건물이,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7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건물을 관리하러 왔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1981년도에 내가 우체국에 근무를 좀 했었는데, 그때 1년 넘게 그 당시에 우체국에 근무할 때에 좀 무슨 일이 있다 보면은 그 지나가는 지나가는 트럭 같은 데는 내가 손을 들면은 잘 태워주더라고요. 잘 그 당시에는 이제 우체부를 했기 때문에 우체부 복장을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잘 태워줘요.
기사분들이 그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아마 방향이 조금 틀렸던가 봐요. 내가 지금 영상 내린 지가 좀 오래되는데, 하다가다 안 돼가지고 내가 걸어갑니다. 어이구, 7-2번 버스가 지금 지나가구나. 저걸 기다렸으면 되는데. 6시이네. 저걸 타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 했네.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던가. 전에 그 경전철 타고 갈 때도 이 도로가 막 이렇게 잡초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차도로 나와서 걸어가는데, 이거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 도로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잡초가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도 안 다니고 이런. 이거 위험하다. 아이고. 참네. 이런 경험도 하네. 전에 그 경전철 타고 출근하다 보면은 한 번씩 차 안에서 졸아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턴해가지고 뭐 택시를 한번 타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1시간에 한 대 오니까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버스 타고 출근한 적도 있고, 그래. 아주 드물게 그랬는데, 오늘이 그렇네요. 아이고, 참.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조용한 길로 들었었네. 차가 막 다니가지고 시끄럽게 막 하더만. 7-2번이 저리 오는 줄 알았으면은, 조금만 기다렸으면 저 차 타고 갔으면 벌써 회사 도착했을 건데. 아이고, 참 아쉽네. 어이구. 깜빡 잡으려가지고. 참네. 안전하서나 잘할 게나. 네, 요즘 하두는 그렇습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과연 대한민국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반드시 이제 당선되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황제가 되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거는 뭐 망고불변의 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최고의 이제 하두고 또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장이 지금 이제 출근한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흑역용 모자를 쓰고 블루유 흑역용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제 흑역용 신인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늘 이제 이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한 7년째 알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SBS인가 잘 모르겠는데 상김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내가 다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뜨문뜨문 이렇게 보는데 삼김이라면은 다 알죠.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그분의 이제 시대를 이제 영화 드라마 한 건데 다 돌아가셨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은 2009년도 8월 18일 날 그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내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니까 2015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필 씨도 아마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좀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세 분 다 돌아가셨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은, 여기 뭐야, 비프? 옛날 국시 주차장? 이게 뭐야, 비프 다이닝? 힐링 가든이네.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보는데, 여기는 뭔가, 아무리 출근 시간이 바빠도, 여기가 무슨 식당 같은데? 식당으로 바뀌었네. 전에 이게 사무실이었는데, 식당으로 좀 바뀌었네요. 푸드 IL 1354라. 한번, 무슨 식당인데? 아이고 참. 브레이크 타임이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운명은 개갑 유력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통령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 운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윤석열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갑 유력에 그 두 분은 없으니까 크게 보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박정희는 이제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개갑 유력에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갑 유력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청의 남조유, 이재전 전 도화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태우는 덕의, 남목 피신, 천원 천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법의 남목 피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김대중은 이제 15삼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 국시가 저녁에는 안 하고 낮에만 하네. 5시 반까지만 하네요. 여기도 내가 근무할 때 이 옛날 국수집이 있었어요.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은 그런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운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고난이 있어도 그 하늘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영감이라 할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느끼겠죠. 나는 언젠가는 대통령이 된다. 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자기 운명을.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건히 이제 지켜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렇게 산업화를 이제 이렇게 하셨고 민족 중흥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권이 탄압되는 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 모험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에는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도 우리 하늘에서 백궁에서 보내주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확고부동한 어떤 그 신념이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7대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그때가 1971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자기가 당선될 때는 1997년 12월 달이라고. 그러면은 26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겪을 때 26년간이라고. 처음 대통령 해가지고 떨어지고 4번째 됐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3번 떨어졌죠. 이제 4번째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 건노갑이라든지 김옥두 여하튼 박지원이라든지 그 동교동 그룹이 있다고. 그게 그 추미애 이런 분들은 좀 늦게 들어왔고 상당히 늦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추미애, 송영길이 이런 사람들은 추미애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때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 선거 이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거든. 앞두고 있었을 때니까 좀 늦게 들어왔고 그 뒤에 송영길이라든지 이낙연 씨 이런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이제 들어왔고 그렇죠. 그런데 그 건노갑이라든지 건노갑, 김옥도 이런 분들 또 이해찬이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김대중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확고부동한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 민주화와 이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제 외치니까 거기에 이제 따랐던 거죠.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주 공부를 좀 덜 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최형우라든지 김동영이 그리고 김덕용이 이런 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언제 최형우가 또는 김동영이가 또 김덕용이가 김영삼 대통령을 맨 처음에 만났는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랫동안 그분을 따라다녔다고.
본인이,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나는 막 확고부동하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하나의 어떤 거 이런 거 군부 궁정을 이제 종식하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었다고. 그래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을 따랐다고. 오랫동안 따랐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가서 끌려가가지고 막 고생도 많이 하고 본인도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끝끝내 따랐다고. 거기에 비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다고. 7년밖에 안 된다고. 김옥두나 권노갑이나 그 김상현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분들 또 정대철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따랐다. 자기 부모님 때부터 김대중을 지지했거든요. 김태영 변호사하고 정일영 그 박사님이죠. 그분도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했다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7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뭐 맡기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위에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좀 곱지 못한 그런 눈길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내가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은 뭐 주위에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좀 많이 좀 적습니다. 적고 조금 이상한 눈초리로 좀 보시는 분이 좀 많죠. 얼마 전에 내하고 아주 가까운 분하고 만나가지고 저 홈플러스에서 만나가지고 뭐 볼일을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항상 복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엄청 그것도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하고 이런 복장을 하고 오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같이 안 있으려 하더라고. 그런데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반드시 열리죠. 그 어떠한 경로를 해서 열릴 것인가.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제일 궁금한데, 그리고 과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제 아래 하늘궁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길래 언제쯤 이제 전 세계의 허경영 총재님의 그 명성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렴풋하게 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쯤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좀 바로 직설적인 질문이 되니까 그것을 살짝 돌려가지고 언제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물으니까 6시 반쯤 도착하겠네. 여기서는 10분만 걸어가면 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한 2-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2-3년쯤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아볼 거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2-3년 이야기 하셨다고. 이 앞에서 내가 전에 자전거 타고 강서 수도사업소 가는데 바로 여기였어요. 바로 여기에서 딱 이 시간쯤 돼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서 차가 내 자전거를 들어 박아버렸어. 박아가지고 내가 붕 떠가지고 그냥 이제 붕 떠가지고 내려앉아버리고 그냥 차는 자전거는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저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는 이제 못 서게 됐죠. 폐차가 되고 그분이 자꾸 병원에 가자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날 엄청 바쁜 일이거든요. 분초를 다 타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안 간다 그랬다고. 그 이순신 장군이 말이지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뭐야, 그 낙마를 하니까 뭐 버드나무 껍질을 묶어가지고 뭐 다녔다 그러는데 뭐 응시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 정신이 그랬었다고. 뭐 하여튼 뭐 실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자꾸 걱정을 하더라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전거가 찌그러졌으니까 못 서게 될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붕 떠가지고 내려앉았으니까 이런 막 욱신거리고 좀 이렇게 마찰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 내 몸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일을 다 하고 막 그걸 다 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요 학교에 다니는 교사님인데, 저기 대저 중고등학교 그 교사님, 수학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막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정신이 조금 몽롱한 상태에서 요렇게 해가 뜨는 바로 그 위치거든요. 똥 요 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는 자전거를 못 보고 그냥 내 뒤에서 나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전거 값은 내가 받고, 그리고 돈을 좀 주는 것을 내가 보니까 자전거 값하고 아까진키라고 뭐 바르는 거 있어요. 그거 값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분이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주던데 내가 한 20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습니다. 그런 적이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에 받치면 병원에 가가지고 뭐 덜어눕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이고 뭐 일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여름 학위 휴가를 실제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학위 휴가가 뭔지 그런 걸 모릅니다. 내 사정. 그런데 하여튼 뭐 마침 지나오니까 그 기억이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언제쯤 될 것인가, 그렇게 어떠한 경로로 해서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볼 때에 내가 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금년 2023년 8월, 이제 8월 달도 아마 2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8, 9, 10, 11, 12, 금년 5개월, 그리고 2024년 1, 2, 3, 4, 5, 요 5개월, 요 10개월이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중에 아주 한 분이신데, 뭐 내가 볼 때는 최고 잘해요. 뭐 그분은 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못 알아보시죠. 그분은 대한민국 뭐 현직 국회의원, 현직 그 대통령, 전직 뭐 대통령 문재인이나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뭐 현재 근 300여 명,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 뭐 근 300여 명, 종교 지도자 뭐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나 정치평론은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어제 그분이 4번 했어요. 4번. 4번 한 것을 내가 거의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봤다고. 근데 오늘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은 그래요. 변희재님은 내년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인데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내려앉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려앉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냥 뭐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 같으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20대 국회의원이 총선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에 4월 달에. 그때에 그 당시 여당 그 새누리당에서 민주당보다 국회의원 수가 한 석이 적었다고. 그래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그걸 딱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겠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이야기하셨던 분은 4년 전에 이제 대통령
이제 그 당선되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거는 신인님의 경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일반 정치평론가나 또는 일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변희재님께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었다고. 그 당시 정강훈 목사하고 변희재님하고 두 분이 그랬어요. 두 분이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이니까 정확하죠. 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그래서 그 말을 근거로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금년 8, 9, 10, 11, 12, 1, 2 내년 1, 2, 3, 4, 5월 안에 아마 격동의 어떤 그 사건 사고를 우리가 다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으면은 내가 복을 안 받달랍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셀이 다닌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복을 주게끔 돼 있고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죄를 지은 놈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다 한단 말이에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지만은 결국 가서는 벌을 받게 된다고. 그게 자업자득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자기가 뭐 최고의 권력, 뭐 최고의 어떤 뭐 이렇게 일반인으로부터 뭐 존경 비슷한 걸 받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그 천망해 소유불루다 말이야. 그 문자가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천망 하늘의 그물은 응성한 것 같지만은 소유불루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루 누락되는 게 없다고.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면은 뭐 엄청 안 좋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 결국 가서는 자기가 잘 되는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님으로 이제 못 알아보는 분이 대부분이죠. 아래 내가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이제 하늘군 가는 버스 안에서 뭐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 내가 하는 이야기죠. 아니 뭐 실제니까 우리나라 5,100만 명 그 뭐 남쪽이죠. 여기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뭐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여기 5,100만 명 저기 보면은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학력 높은 사람 뭐 오늘 보가 이동관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죠. 그분도 뭐 학력이 대단하대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인가 뭐 그래 놓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받고 하버드 대학 가서 그 뭐 정치학에 뭐 석사 받았던가 아마 그런 분 같은데 뭐 대단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이제 뭐 권력 가진 사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뭐 대학 교수도 뭐 헐찍한 대학 교수도 있지만은 서울대학 교수도 있고 말이지. 대학 교수라도 급이 다 또 틀리잖아요. 서울대 교수하고 지방대 뭐 전문대 교수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하여튼 뭐 교수, 박사, 뭐 의사, 뭐 또 그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뭐 종교인이 있다고.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스님도 있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부 다 내가 내 눈으로 보면은 교육 대상자예요. 내한테 교육을 받을 대상자밖에 안 돼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내 앞에 오면은 교육 대상자야.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야, 대상자.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80억 인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별별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80억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뭐 얼마나 더 많겠느냐고. 안 그래요? 80억 인구 전체를 보면은 뭐 미국의 뭐 대통령들, 뭐 미국의 무슨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서울대 있지만은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 있고 말이야. 이 모든 그 80억 인구 전체가 뭐 그 속에 보면은 말이지, 그 뭐야, 로마 교황도 있잖아, 주기경도 있고 신부도 있고 세계적인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있지만 내 눈으로 보면은 다 교육 대상자단 말이에요. 허경영이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을 교육 대상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제 이런 말을 확신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라고. 내 스토리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뭐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또 이제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분은 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한 분 다 돌아가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가정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 7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말이지, 한 뭐 2박 3일, 3박 4일로 이렇게 막 편안한 자세로 그냥 막 환담을 한다 이래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안 되겠어요. 자기가 뭐 있었던 이야기 그냥 그대로 진솔하게 아무런 그거 없이 가식 없이 그런 자리가 마련해지면은 그 이야기거리가 바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면은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그 역사가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가식 없이 말이야. 진실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뭐 정인숙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지. 정인숙이가 아들 낳았는데 그것이 정일건의 뭐 아들인지 누구 말이 옛날에 요정정치 할 때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사가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내하고 좀 마음이 맞는 사람,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과연 이 기독교를 벗어나가지고 또 불교를 좀 하고 또 정산도를 갔다가 강정산을 공부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맡기까지에 있어놨던 이 모든 일을 그냥 진솔하게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세계 종교 역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총 인류 문명의 인류 문화사의 총 결론이 무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즉 인류 문화사의 총 결론은 허경영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 시대가 가깝다 이 말이야.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자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깨가지고 그냥 걸어오면서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